Sachum 2, Let's Dance Crazy, is an original dance musical that has been beloved by domestic and foreign audiences. Choi Kwang-il is the director who brought the show to life. From the 1990s to the mid-2000s, he directed a number of large live concerts for well-known Korean artists. He has also been active as the director in charge of mega ev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po Pop Festivals as the Expo 2012 Yeosu Korea and Metals Plaza event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the advisor at the Korea Performing Arts Tourism Association, he aims to draw a connection between show business and domestic tourism. We will hear from director Choi Kwang-il on Heart to Heart. 화려한 몸짓과 또 리듬으로 해외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2004년 초연 이후 5,000회가 넘는 공연 기록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는 사랑하면 춤을 춰라 연출가 최강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참 공연 중이신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춤 2, Let's Dance Crazy로도 많이 알려진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대사가 없는 퍼포먼스잖아요. Non-verbal 장르 예.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저희들은 사랑하면 춤을 춰라가 좀 길어서 네. 사춤이라고 줄여 쓰는데 네. 그게 저희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저희 공연을 좋아해주는 팬분들하고 외국의 관객분들이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네. 줄여서 사춤이라고 명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네네. 듣기도 좋고 편해서 지금은 사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춤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것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네. 두 줄이면 설명이 끝나는데요. 연인이 사랑을 하고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나이 때 겪는 소유욕, 질투, 사랑, 뭐 배신 이런 걸 당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 스토리라고 보면 되고요. 네. 내용보다는 한 작품 속에 힙합, 재즈, 현대무용, 뭐 스트릿 댄스 등등의 모든 춤들이 충돌 없이 어우러져서 공연이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양식의 공연이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딱 제목만 보면은 사랑하면 춤을 춰라. 여기 왠지 뭔가 좀 숨어 있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매우 그 직관적인 제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춤이라고 하는 이 몸짓 언어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 아주 오래된 예전의 정통 혹은 고전부터 추구하는 인간론에 대한 탐구를 사실 대입해 보면 춤이라는 언어로 못 풀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은 모든 것이 춤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카타르시스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랑하면 춤을 춰라라고 네. 하는 매우 단순한 이름으로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춤 추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씩 봤거든요.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세우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사랑하면 춤을 춰라가 초연이 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사실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보다는 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정통적인 이 라이선스 뮤지컬들이 상당히 네. 말하자면 히트를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말하자면 그 공연들이 아주 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이 공연을 보는 화법 같은 게 생긴 거죠. 우리나라 이 관객들이 말하자면 대사와 노래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추적하면서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이런 퍼포먼스형 공연들이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은 관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거는 그네들의 정서여서 우리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세계적인 어떤 장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말하자면 이 넘버벌 이 퍼포먼스형 네. 댄스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구상하게 됐고 약 구상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춤은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퍼포먼스가 가장 강하고 에너지틱한 공연이라는 말을 듣죠. 맞아요. 리듬도 그렇고 그냥 예. 몸을 움직여가며 함께 그냥 즐기면 예. 되는 거잖아요. 사춤을 뭐 외국인이든 혹은 우리 국내 관객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보는 관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사춤 시즌 1 그리고 시즌 2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10년 넘게 이제 함께 해오신 이제 배우분들도 계시고 제가 듣기로 뭐 해외에서 정말 팬층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분들? 예, 일단 춤이 여러 장르가 등장을 하니까 저희 배우들의 이력도 각각 다 다르죠. 네. 뭐 현대무용 파트의 친구들은 저희 공연을 하면서 스스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스트릿 댄스를 하는 우리 배우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통적인 어떤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부터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그러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 각광받는 내노라 하는 이제 춤꾼들의 이 집합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저희 공연을 지금 가장 오래 한 13년 차 된 배우, 뭐 10년 차 된 배우 그리고 이번에 시즌 2를 구상하면서 새로 이제 저희 단원이 되어가지고 네. 이 공연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사춤의 장점이 그것도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오디션을 해서 저희들이 배우를 선발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기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대기실이나 연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어 있는 인성 같은 것이 이게 공연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런 인성에 대한 것은 아주 엄격하게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거나 혹은 뭐 이 독단적이라거나 그렇죠. 해서 그런 친구들을 거르다 보니까 지금 사춤 배우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오래된 친구들은 이제 배우의 반열을 넘어서 거의 연출자의 반열에까지 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 그림은 오래된 배우들이 그리고 그것을 고장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할 정도로 네. 우리 오래된 배우들은 이미 사춤의 든든한 뭐 이 버팀목이지요. 네.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후 내지는 뭐 그 다음 해 다시 찾아오는 배우들도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춤을 공연을 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하는 친구도 네. 고등학교 때 사춤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춤에 네. 꽤 관객들이 좋아하는 어떤 말하자면 배우의 팬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 사춤 오디션을 한 2번 봤는데 아무래도 춤을 어렸을 때부터 춘 게 아니어서 조금 모자라서 떨어졌지만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사춤의 여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시지만 해외에서도 다양한 나라에서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공연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해외 공연을 나라 수는 아프리카 빼고는 거의 뭐 모든 네. 나라는 갔던 것 같고요. 62개 도시라고 지금 저희들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은 아무래도 2007년도를 기억하는데 네. 일본 동경에 이 일본 초연을 갔을 때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아직은 실험적인 작품인데 일본에서 이런 작품이 과연 이 일본 관객들에게 통할까라고 했는데 신주쿠에 있는 공연장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를 일주일 동안 전석을 거의 매진을 시켰고 그다음에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해외 공연의 어떤 말하자면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 제일 힘들고 의미 있었던 공연이 아마 2014년도에 네. 중국 대도시 24개 도시를 2달 열흘 만에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3, 4일에 한 도시씩 간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 수단이 비행기, 기차, 버스, 뭐 때로는 이 빌려서 가는 거에서 우리 배우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한국의 넘버벌 대표 공연을 알린다라는 소명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걸 이겨내고 공연을 치러냈던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안아주고 싶었던 그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려도 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초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인도네시아, 뭐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춘 배우들이 공항에 내리면 이 팬클럽 그리고 꼭 그 아이돌 그 가수들 팬클럽처럼 수백 명의 그 팬들이 공항에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를 하고 그래서 사춤이 온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경찰에서도 아예 경호 인력을 미리 배치를 해놓을 정도로 네.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한 팬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엄청나네요. 그냥 설명만 이렇게 들어도 왠지 오싹한. 사춤의 탄생이라고 해야 될까? 탄생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2004년 10월이 사춤의 첫 공연일인데요. 네. 사실은 사춤의 전신이 있었습니다. 그 전 공연이 네. 2003년도에 만든 댄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역시 퍼포먼스형 사춤의 전신 공연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대중 가수들 요즘 K-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라든지 국가 메가 이벤트 같은 거를 연출을 하다가 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콘텐츠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콘텐츠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나 콘서트는 결국은 사실은 뭐 이 콘서트로 예를 들면 콘서트는 4분짜리 정도의 곡 한 곡에 그 곡을 부르는 밴드나 혹은 가수들을 영웅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 그것을 한 공연에 18개에서 이제 22개 정도의 곡을 배합을 해서 호흡을 만드는 건데 잘 만들었어도 결국은 남을 영웅 만드는 일이고 뭐 메가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보유 욕심이 있었고 그때 또 마침 한국 영화가 말하자면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쉬리하고 뭐 은행나무 그때가 침대라든지 2004년이었던 뭐 거예요. 이랬던 건데 그 쉬리하고 은행나무 침대를 찍었던 감독이 말하자면 그때 우리 사무실에 계속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던 제 대학 동기 강재규 감독이 만든 건데 네.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히트하는 걸 보고 나도 컨텐츠를 갖고 싶고 이거 질투나는데 그래서 만들었던 게 댄서 에디슨이었고 사춤은 댄서 에디슨의 부제였어요. 그러니까 슬로건처럼 댄서 에디슨하고 슬래시하고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이랬는데 댄서 에디슨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지만 말하자면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흥행에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너무 이 무대에 말하자면 힘을 줬고 관객을 무대를 존경하면서 보게끔 공연을 만들었구나. 네. 이 공연을 좀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공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댄스 에디슨의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바레이션에서 만든 작품이 바로 사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춤의 역사까지 알게 됐는데 사실 얼마 전 사춤 공연에 관심이 많은 중국 프로듀서들이 한국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It's Haewadong in Jongno-gu, Seoul. Daehangno in Haewadong is the mecca of Korean theatrical performances. Here, we had unusual visitors. Chinese producers interested in Korean performances visited Korea for 5 days. Their schedule began with a lecture by director Choi Kwang-il on the current performance tourism trend in Korea. They wrapped up their first day watching the dance musical Sachum 2 Let's Dance Crazy, written and directed by director Choi Kwang-il. Watching his musical with foreigners in Korea, director Choi showed a hint of emotion. 오늘 저희 그 공연장을 찾은 분들이 중국에서는 공연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이세요. 지금은 중국하고의 문화 교류가 조금 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손님이어서 한국 공연관광 현황하고 저희 사춤 공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A performance that delivers rich emotions in the absence of dialogue. What does he think about foreigners showing interest in Korean performances?
연출가로 들어서신 게 정확히 언제고 특별한 어떤 계기로 이제 연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뭐 대학 때 전공도 연극 연출이었습니다. 이 그 대부분의 연극 연출가들은 매우 그 지적인 작업이고 또 뭐 인간혼을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연기를 못하니까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도 하고 싶으셨나요? 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연출을 하게 되는 농담이고, 뭐 고등학교 때 그때 자유극단이라고 하는 극단에 무엇이 될 거하니라고 하는 토탈 시어터 형식의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상당히 큰 말하자면 그 인상을 받았던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된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뭐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으니까 졸업하고 당연히 좀 어려운 연극을 했었습니다. 소위 부조리 연극이라고 하는 이오네스코나 뭐 베케트의 작품을 연출을 하는 극단 이 전원이라고 대학 선배님들하고 같이 했던 극단에서 연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상업 대중 산업 뭐 이런 개념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는 뭐 그 연극을 연출했던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벤트, 콘서트, 뭐 메가 이벤트 이런 쪽의 연출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 연출부터 해서 뭐 콘서트 연출도 하시고 정말 국제적인 행사 연출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다양한 그 연출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시도를 능동적으로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때마다 그런 인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업 이벤트를 연출을 하면서 꽤 칭찬을 받았는데 네. 사실은 이 상업 이벤트 소위 그 상품을 홍보하거나 혹은 딜러라고 해서 뭐 이 광고주와 우수 고객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리고 무대가 있으면 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출을 계속 했지만 사실은 또 이 상업 이벤트는 또 그것을 발주하는 사람들의 또 이 이야기나 목소리가 매우 큰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옮겨가게 된 것이 이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였는데 네. 93년부터 거의 뭐 2001년도까지는 우리 누계로 보면 84개 팀의 콘서트를 연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라이브로 꽤 말하자면 이름이 있었던 가수들의 콘서트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 행사들 뭐 대전 엑스포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랜드쇼 네. 총연출 비롯해서 뭐 여수 엑스포, 뭐 팝 페스티벌 총감독이나 특별기획 공연 총감독 직전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플라자 총감독 또 진짜 직전에 이 전국체전 개폐회식의 100주년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책임 연출 이런 일들이 그때마다 그런 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간 것이 이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 일로 다시 옮겨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때마다 그런 정도의 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쪽에 가장 재능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콘서트든 메가 이벤트든 혹은 이 사춤 같은 컨텐츠든 네.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호흡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컨텐츠가 됐든 이벤트가 됐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읽어주느냐의 어떤 그 승부여서 대부분은 뭐 특별하게 어디에 제가 재능이 뭐 뛰어나다든지 이런 거는 관객들이 이제 가릴 일인 것 같고 사실 재미는 네. 콘서트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콘서트를 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즐거우세요? 재미있으세요? 일단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제가 연출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이다. 이미 객석의 반 이상은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동의하고 있는 팬들인데 네. 그 동의하고 있는 팬들하고 객관적으로 무대를 관찰하려고 하는 나머지 반을 말하자면 같은 동지로 만드는 작업 2시간여 동안에 그 작업이 상당히 재미있고 거기다가
그 작업의 실제 주인공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와 제가 하는 구성과 제가 이 만들어내는 디렉션에 동의돼서 그 콘서트가 성공을 했을 때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죠. 굳이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을 도입한 것은 신해철 군 뭐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네. 전성기 때의 넥스트 콘서트는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나온 넥스트 말고 전부 제 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 의미 있는 그런 그룹의 공연이어서 일부러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넥스트 공연 여러 번 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한국 공연만의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공연만의 특징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까꾸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공연, 뭐 사춤도 한국 공연이니까 네네. 사춤이 2008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지 영국 언론에서 사춤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그 영국 사람들이죠.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은 공연의 소재를 책과 고전에서 찾는데 동양에서 온 이 사람들은 길거리와 젊은이 그리고 축제에서 공연의 소재를 찾고 실제로 그것을 무대에 올린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할 일들을 이 사람들은 벌써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별 5개의 평점으로 그의 에든버러 최고 히트 작품이 되었는데 결국 풀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공연을 만든 우리 그 공연 제작자나 연출자들의 DNA에는 말하자면 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부를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네네.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혹은 어떤 완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도 거기 과정을 치열하게 엮어내서 결국은 성공시키는 그런 좋은 어떤 그 DNA가 우리 한국 공연 연출자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공연을 이제 해외 진출하기 위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전이라고 여겨지는 이 그리스 로마 시절을 이제 시작으로 한 서양 연극 그리고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브로드웨이의 어떤 뮤지컬들 이것을 텍스트로 삼고 그것과 닮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저는 승부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로 어떤 일종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 그 형태로 공연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세계 시장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꼭 연출을 해보고 싶은 작품이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연전부터 네. 한국 민중들의 삶을 다룬 이 정통적인 뮤지컬 화법의 작품을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병이라고 이름도 지어놓고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돗자리 등에 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몸을 팔면서 연명을 하는 여자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삶의 질곡이나 말하자면 한이 있었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서 어떤 한 평범한 들병이의 삶을 역추적해서 이거를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곧 실행을 아마 할 때가 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신해철 군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이미 명곡을 만드는 거장인데 지금 보기 힘든 네.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의 곡을 엮어서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작업은 그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공연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그게 어떤 거는 6개월만 해도 되고 어떤 거는 몇 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한 2, 3년 내에는 한 콘텐츠 정도는 완성을 시켜서 팬들에게,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춤을 비롯한 한국 공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팝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한국 공연 또한 해외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